계속해서 광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역할은 여느 때보다 커졌지만 인력과 시설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지역 의료원의 의료진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요. 공공임상교수제가 도입돼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순천과 목포, 강진의료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환자 격리와 치료를 전담해 역할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운영에선 의료진 부족으로 필수 진료 과목조차 운영이 버겁습니다. 그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들도 굉장히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은 그냥 아무나 면허증만 있으면 채용하고 있는 그런. 한 대안으로 나온 게 공공임상교수 제도입니다. 국립대병원이 의사를 직접 채용한 뒤 지역 의료원에 돌아가며 파견을 보내는 건데 정년과 연구활동이 보장됩니다. 전남대병원은 올해 상반기 전문의 15명을 채용해 이 가운데 10명을 순천과 목포, 강진의료원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국립대병원의 어떤 우수한 임상 교수가 지역 의료원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 지역 의료원의 그 필수 의료의 의료질이 많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의료진 부족이라는 급한 불을 끌 수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공공의료원은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소관이어서 감독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 인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0년, 20년 걸려야 될 장기 과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임상교수제가 지역의료원의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감염병과 응급진료 대응 능력을 키우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1,147명의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일상 속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642명이 확진됐고 전남은 요양병원 등에서 1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505명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9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학교 앞 연설 금지와 밤 8시 이후 확성기 사용 금지 등 주민 친화형 선거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어제 오후 광주시장과 구청장, 시의원 후보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선대위는 오는 19일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출정식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앞두고 다양한 행사가 잇따라 열립니다. 옛 전남도청에서는 1980년 5월 전남도청 진압 당시 발사된 총탄의 흔적과 탄두를 공개하는 특별전이 오늘부터 개최됩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는 아사히신문 고 아오이 가츠오 사진기자가 1980년 5월 19일부터 11일 동안 촬영한 사진 등 희귀자료 200여 점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광주 금남로 일대에서 5월 난장이 펼쳐지는 등 서울과 대구, 부산, 울산 등 전국 곳곳에서 5.18 영령을 주모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128주년을 맞은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지난주 전북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주무관과 조형물이 설치된 기념공원도 함께 문을 열어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전주방송총국 조선우 기자입니다. 1894년 포악한 탐관오리와 외세의 수탈에 맞서 봉기한 농민군의 이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90개 지역으로 들불처럼 번진 치열한 전투의 역사는 90개의 흰 기둥에 기록됐습니다.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부패와 횡포를 스스로 처단하려 한 128년 전 녹두꽃의 진군. 낡은 봉건제를 무너뜨린 민초들의 외침이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그 숭고한 희생을 뒤늦게서야 기리게 된 후손들은 마음이 미어집니다. 농민들이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젊은 나이에 참여를 하셨고 굉장히 그 깨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셨구나.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참여자 3,694명과 유족 12,613명이 등록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 문을 연 가운데 정부는 관련 유적 발굴과 학술 조사 등에 더욱 힘쓰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가보년의 역사가 제자리를 찾고 세계사적 의미를 확인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일은 정부와 민간 지자체가 합심하여 온 국민이 함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시민혁명의 태동이 된 동학농민혁명. 지축을 울렸던 민중의 뜨거운 함성이 공정과 자주의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장미축제가 잇따라 열려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시 규모가 더 커졌고 기간도 더 늘어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해졌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물감을 뿌려놓은 듯 알록달록하게 물든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빨간 장미부터 주황빛 장미까지 1,004종의 장미가 고운 빛깔을 뽐냅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장미꽃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모처럼 친구들과 곡성에 꽃 구경을 오니까 색깔도 알록달록하니 너무 이쁘고 좋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축제가 중단된 사이 전시 규모는 4만 제곱미터에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축제 기간도 10일에서 일주일 연장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3년 만에 재개된 이번 축제에서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세계 정원의 정치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곡성 장미축제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7일간 이어집니다. 조선대학교도 이번 주를 장미 주간으로 지정해 3년 만에 장미축제를 재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중단됐던 장미축제가 잇따라 다시 열려 상춘객들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한 날씨에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 수준을 살짝 밑돌아 쌀쌀한데요.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와 기온을 끌어올리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25도,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조금 더 올라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하늘이 맑아지자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시 대기가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광주와 여수, 광양 등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하늘도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 예상되니까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담양과 화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27도, 구례와 광양 26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1도, 강진과 장흥 25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대체로 맑겠고요. 기온은 점차 올라서 일요일에는 한낮 기온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성추행 피해 신고자를 허위 신고라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A씨가 산학협력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산학협력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회식 자리에서 상사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센터 측은 CCTV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A씨를 허위 신고로 해고 처분했습니다. 전남치과의사회는 어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회원들이 모은 성금 3,500여만 원을 전남복지단체 등에 써달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치과의사회는 해마다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이사랑 캠페인으로 기부금을 마련해서 전남복지단체 등에 기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대표 여행 상품인 남도 한바퀴 운행이 본격 재개됐습니다. 전남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지난 7일부터 남도 한바퀴 운행을 시작했고 19개 노선 가운데 일부 노선은 매진됐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남도 한바퀴 이용객은 37만여 명인데 반해서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은 4,800여 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2,500여 명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시민의 귀농 귀촌을 돕기 위한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전남 27개 마을에서 운영됩니다. 전라남도는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직접 농촌에서 살아볼 수 있도록 전남 21개 시군 27개 마을에서 일기 참가자 140여 명을 모집해 마을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촌 살아보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도시민에게 월 30만 원의 참가 연수비를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